지금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놓고 역대급이라느니 황금 세대라느니 하는 말들이 많은데요. 이런 칭찬들 정말 객관적인 평가일까요? 아니면 그저 우리끼리 주고받는 희망 회로일까요? 냉정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의 베테랑, 파리 생제르맹의 주전급 로테이션 자원, 그리고 울버햄튼의 공격수. 이 세 명의 이름값은 아시아를 넘어 유럽 중상위권 국가들과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 게 팩트입니다. 하지만 축구는 이름값으로 하는 게임이 아니죠. 오늘 영상에서는 냉정한 데이터와 전술적 한계, 그리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최적의 조합을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앞둔 지금 우리 이선은 과연 진짜일까요? 먼저 우리 공격의 시작이자 끝, 손흥민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제 손흥민은 30을 훌쩍 넘긴 베테랑입니다. 전성기 시절에 폭발적인 스피드로 90분 내내 측면을 찢어발기던 모습은 조금씩 옅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건 퇴보가 아니라 진화로 봐야 합니다. 현재 손흥민이 대표팀에서 갖는 가장 큰 무기는 역습 상황에서의 결정력과 상대 수비를 끌어당기는 존재감입니다. 손흥민이 왼쪽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상대 우측 풀백과 센터백 한 명은 반강제적으로 묶이게 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수적 우위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핵심이죠. 다만 손흥민이 고립되었을 때의 대안이 부족하다는 점은 여전한 숙제입니다. 손흥민에게만 의존하는 해주어 축구의 유통기한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손흥민은 해결사인 동시에 다른 이선 자원들이 날뛸 수 있게 판을 깔아주는 전술적 미끼가 되어야 합니다. 그 판을 가장 잘 이용할 선수가 바로 이강인입니다. 이강인은 현재 명실상부한 대표팀의 전술적 본체입니다. 과거 기성용이 중원에서 조율했다면 이제는 이강인이 한 단계 높은 위치에서 경기를 설계합니다. 이강인의 폼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특히 합스페이스에서 반대편으로 전환하는 롱패스나 박스 안으로 찌르는 스루패스의 질은 전 세계적으로도 최상위권에 근접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에게도 명확한 과제는 있습니다. 상대가 이강인의 왼발 각도를 완전히 닫고 거친 압박을 가할 때 이를 풀어내는 속도가 때로는 정체될 수 있다는 점이죠. 이강인이 공을 소유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전체적인 공격 템포가 늦어지는 역설적인 상황, 홍명보호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이강인의 창의성을 살리되 팀 전체의 속도를 죽이지 않는 공존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코리안 가이 황희찬이 더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황희찬은 손흥민과 이강인이 갖지 못한 직선적인 파괴력을 제공합니다. 상대 수비진이 이강인의 패스기를 막으려 라인을 올릴 때 그 뒷공간을 가장 무자비하게 타격할 수 있는 자원이 바로 황희찬입니다. 특히 프리미어리그에서의 경험을 통해 박스 안에서의 침착함이 몰라보게 좋아졌습니다. 황희찬의 최대 강점은 상대 수비의 밸런스를 물리적으로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전술적으로 보면 이강인이 공을 잡았을 때 황희찬이 대각선으로 침투하며 수비를 끌고 나가는 움직임은 우리 대표팀의 가장 치명적인 공격 루트 중 하나입니다. 다만 고질적인 부상 우려와 기복 있는 터치는 황희찬이 태극마크 앞에 당당해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사안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흔히 아는 빅3의 이야기였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바로 신성들의 등장입니다. 먼저 스토크시티의 왕으로 거듭난 배준호를 봅시다. 배준호는 이강인과는 또 다른 스타일의 테크니션입니다. 이강인이 킥을 바탕으로 한 마법사라면 배준호는 유연한 드리블과 연계 능력을 갖춘 윤활유 같은 선수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동료를 활용해 빠져나오는 능력은 오히려 이강인보다 나을 때도 있습니다. 배준호의 등장은 대표팀 이선에 유연함을 더했습니다. 손흥민이나 이강인이 집중 견제를 받을 때 배준호가 중앙에서 공을 운반하며 시선을 분산시켜준다면 우리 공격은 훨씬 다채로워질 것입니다. 다음 유망주는 2020년 월드컵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양현준입니다. 양현준은 스코틀랜드 셀틱에서 커리어 하이를 쓰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공식전 8골을 기록하며 결정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는데요. 특히 올드펌 더비에서 한국인 최초로 골을 터뜨리며 큰 경기에 강하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우측 윙어는 물론 전술에 따라 윙백까지 소화하는 유연함은 홍명보호가 가질 수 있는 강력한 전술적 카드입니다. 여기에 잉글랜드 스완지 시티의 엔진으로 자리 잡은 엄지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거친 챔피언십 무대에서도 팀 내 기회 창출과 드리블 성공률 최상위권을 기록하며 스완지 공격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드는
파괴력은 물론 이제는 수비 가담과 피지컬 싸움에서도 완성형에 가까워진 모습입니다. 이 두 유럽파 신성들의 가세는 대표팀 2선의 두께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이 두 유럽파 신성들의 가세는 대표팀 2선의 두께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 화려한 자원들을 어떻게 조합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는 국뽕을 멈추고 아주 냉정한 전술적 고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4-2-3-1 포메이션에서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을 동시에 기용하는 것은 활용 면에서는 최고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밸런스 측면에서는 리스크가 큽니다. 이 세 선수 모두 수비 가담이나 활동량보다는 공격적인 재능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원 미드필더진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파괴적인 조합은 로테이션과 역할의 분담입니다. 경기 시작 시점에는 이강인을 우측이나 중앙 프리롤로 세우고 손흥민을 좌측에 배치해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가져갑니다. 이때 반대편 날개에는 활동량이 풍부하고 수비 가담이 좋은 자원을 배치해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후반 20분 상대 수비의 체력이 떨어지는 시점에 황희찬이나 양현준, 엄지성을 투입해 속도와 활동력의 지옥을 보여주는 전략입니다. 혹은 배준호를 이강인과 동시에 기용해 중원 장악력을 극대화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중요한 건 누가 더 잘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시너지를 내느냐입니다. 손흥민의 피니시, 이강인의 비전, 황희찬의 저돌성, 배준호의 유연함, 그리고 양현준과 엄지성의 에너지. 이 6가지 퍼즐 조각은 각각의 색깔이 너무나 뚜렷합니다. 홍명보 감독의 역할은 이들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전술적 약점에 맞춰 최적의 퍼즐을 끼워 맞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라인을 내리고 버티는 팀을 상대로는 이강인과 배준호의 창의성이 우선되어야 하고 라인을 올리고 맞불을 놓는 강팀을 상대로는 손흥민과 황희찬 그리고 양현준이나 엄지성의 기동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2선은 아시아 최강이라는 그 수식어가 부끄럽지 않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전체 팀으로는 역대급이 아닐지 몰라도 2선만큼은 역대급인 것이 분명합니다. 유럽 5대 리그에서 주전으로 활약하는 선수들이 즐비하고 그 뒤를 바치는 유망주들의 기세도 매섭습니다. 하지만 월드컵 16강 그 이상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름값의 합이 전술적 완성도로 치환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의 대회들에서 화려한 공격진을 가지고도 답답한 경기를 펼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지금의 이 풍요 속의 빈곤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역대급 2선 자원들 중 누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2026년 월드컵 본선 첫 경기, 여러분이 감독이라면 어떤 3명을 선발로 내세우겠습니까? 손흥민은 무조건 주전이다라는 믿음, 이강인 없이는 공격이 안 된다는 확신, 혹은 이제는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는 과감한 의견까지. 축구에는 정답이 없기에 더욱 흥미롭습니다.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단순한 유망주들의 집합을 넘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거대한 파도가 되길 응원하며 오늘 분석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 축구가 북중미 월드컵에서 사고를 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강력한 2선을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줄 김민재의 파트너와 중원 조합에 대해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시원한 댓글 기다리겠습니다.